이해합니다. 늘 시작할 때 좀 드리는 좀 어찌 보면 엉뚱한 소리인데요.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사실 강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실제로. 별로 저한테 관심 없으시죠? 그렇게 막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오늘 드릴 이야기와 되게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내가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되게 봐줬으면 좋겠고 되게 막 진짜 내 얘기를 많은 사람 퍼뜨렸으면 좋겠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사람들한테는 다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이름 어차피 아무리 제가 뒤에 송인혁이다 뭐다 이야기를 해도 1분만 지나시면 기억 안 나실 거기 때문에 그럼 제 소개를 하는 건 별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세바시라는 프로그램 많이 들어보셨죠? 테드 컨퍼런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이런 테드 지역 이벤트라든지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관심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내가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시도가 어떤 지점을 만나는 게 중요한가에 관한 저의 경험을 들려드릴 거예요. 들으시면서 이게 진짜 저는 어차피 오늘 이야기 막 들으셔도요. 사실은 지식으로 접하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끔씩 메모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차피 돌아가서 안 보시잖아요. 너무 제가 대놓고 이야기 죄송한데 중요한 건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는 게 있을 때 거기서 멈추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인사를 하든 하다 못해서 명함이라도 주든 그런 뭔가 접점이 일어났을 때요. 그게 사실 인연이 되고 그게 지나서 보면 필연이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조직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늘 느끼는 게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폭력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부분인데요. 뭔가 우리가 신나는 일을 막 하고 달려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이런 구호들로 난무를 하는 상황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열정을 가져라, 창의성 키워라, 도전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다 옳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만으로 뭔가 그런 이야기 생각하는 것만으로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세상은 벌써 변했을 거예요. 그런 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멘토들이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로 우리를 자꾸 이야기하지 말자.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 누군가는요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데 누군가는 다른 길을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데 도대체 당신은 뭘 봤길래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냐 그 이야기를 들려달라.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 그거다. 왜냐면 나는 나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관심에 당신이 뭘 도와줄 수 있느냐 나의 관심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드 컨퍼런스나 세바시 같은 프로그램들은 그냥 감동을 저희들은 관심 없어요. 가끔씩 유명해진 분도 계시지만 저희들은 무대에 서는 분이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 아니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강사들은 거의 무대에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대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요구하는 거 오히려 상식에 준하는 충돌 하지 마라. 그리고 네 이야기 말고 내 이야기를 좀 해봐라. 그럼 도대체 뭘 차이를 만들어내냐 그런 얘기를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냥 나는 관심도 없는데 내 얘기 들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뭔가 관심을 함께 가지고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스토리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근데 나도 고민했던 거였는데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소위 말하는 그 아하 모먼트라는 게 사람들을 움직이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가 제가 이런 이야기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 하면 헛소리라고 사람들도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남들이 뭐 하는지 모를 때는 남이 뭐 하는지 되게 알고 싶어요. 근데 정작 남이 뭐 하는지를 알면요 자기를 의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나? 난 어떤 모습일까? 사실 이런 SNS 시대가 들어오면서 셀카 문화 이런 게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남들이 뭐 하는지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 비로소 내가 없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중심인 내가 뭘 좋아하지? 난 누구인가? 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으로 다시 이제 주변을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야 그거 나도 관심 있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돕고 싶은데? 그래서 관심사들끼리 다시 이합 집산을 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유식한 말로 어떤 분들은 관심 연결 경제, 어떤 분들은 커넥티드 이코노미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아느냐는 건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움직이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시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아무리 좋은 컨셉,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하시더라도 그런 시도를 하시더라도요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나의 것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소위 그 인게이징 네트워크가 생겼을 때 그게 에너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이런 것들을 뭔가 지렛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을 만났을 때 증폭이 일어나거든요.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가지고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세바스는 이 세 가지를 가지려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한국 사회는 뭔가 이게 따로따로 다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연결했을 때 얼마나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안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많은 시도들이요,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은 아직 어떤 게 지금 앞으로 뭐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질지 사람들이 사랑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 정말 이거는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퍼질 만한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좀 세바시 무대에 세우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돕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그러면 내가 하는 게 그러면 충분히 그럴 만한 건가?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건가? 어떤 그게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제가 경험했던 세계에서 이런 식은 정말 좋더라, 이런 것도 사람들이 사랑을 얻더라 라는 걸 좀 몇 가지 제가 경험했던, 저희가 무대에 세웠던 분들만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가 타드 샘플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맞춤 수제 양복 전문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그 한국인 최초의 그 한전이라든지 뭐 코트라 같은데 한국 최초의 외국인 임원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살아봤더니 이분이 너무 답답해하는 것 중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너무 눈치를 보고 진짜 어떻게 하면 막 그 뭐랄까 이렇게 뭐 가불관계라든지 수많은 사람들 혼자 튀면 안 되고, 그죠? 다 똑같아지는 모습 속에서 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한국 사람 자꾸 눈치를 보다 보니까 다 비슷한 거에 다 몰려 있는데, 정작 그게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근데 가치랑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 가끔씩 강연 프로그램 보실 때 정말 공감하고 눈물 흘리는 컨텐츠들 가끔씩 보시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공감하는 내용 맞습니다. 근데 정작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해서요, 사람들이 그걸 테이크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과 공감하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던 건 트렌드가 핵심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만의 유니크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트렌드가 아니라, 패션이 아니라 스타일이라는 걸 주목을 해요. 이 사람만을 가장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딱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또 예전부터 수트를 되게 좋아했는 거예요. 양복, 남자들 되게 양복 좋아하잖아요. 멋있는 양복. 그래서 양복에 관심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컨설팅을 해주다가 만났던 많은 그 협력업체 직원들이 다들 이렇게 스타일이 너무 이렇게 구린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을 조언을 해주기 시작해요. 자기가 양복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영국인 스타일 아시죠? 멋쟁이. 그리고 뭐 이탈리아 되게 막 이런 식 스타일이죠. 다 이렇게 나라마다 보면 아무리 더워도 이렇게 막 진짜 완전 폼생폼사인데, 정작 한국인들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저씨 스타일밖에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팔도 막 다 빼서 입고, 보면 딱 첫인상이 중요한데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신뢰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막 조언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답답해진 이 사람이 이게 진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 조직 문화 때문에 답답해서 회사를 나오게 되고 이제 맞춤 양복점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무대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왜 우리가 주목을 했냐면, 사람들이 나 이런 거 좋아하더라, 저런 거 좋아하더라 막 따라가니까 정작 자기는 그 속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를 가장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 이미 수제 맞춤 양복점은 되게 많거든요. 뭐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좀 약간 좀 입기는 어렵겠지만 이미 좀 기성세대 중에서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분은 외국인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수트를 되게 계속 하고 싶고, 그런데 딱 보니까 한국에 150만의 외국인이 사는데요, 한국인을 위한 수제 맞춤 양복점은 많은데 외국인들을 위한 수제 맞춤 양복점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시장은 완전히 황금 시장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탈리아, 영국 사람들 여기에서 되게 자기 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되게 멋을 가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시장에 뛰어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시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 좋다는 것 뛰어들어가게 되면 그 시장을 쪼개게 되지만, 파일을 나누게 되지만, 자기가 되게 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것들, 불편한 것들은 완전 새로운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장 불편하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찾아갔을 때, 그건 오히려 자기만 유니크함을 만들어내고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자기다움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있어 보이죠. 그리고 맞아,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이 그냥 자기다움을 가지십시오 라는 말보다 오히려 자기가 발견했던 관점들을 얘기해주면 사람들은 흥미를 가지거든요. 이분은 되게 굉장히 흥미로운 분인데, 그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프로그래머인데, 좀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촬영이 되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좀 개인적으로 딱 만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게 사람 괜찮네 라는 생각이 전혀 들진 않습니다.
조금은 좀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약간은 좀 혼자 약간 오덕 스타일이세요. 직접 만나보면 막 서로 눈빛을 교환하시는 게 아니라 혼자 말씀하시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딴짓하고 계시고 막 그런 스타일이신데 이분이 뭘로 조금 유명해졌냐면 그 일베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일베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 중에서 아마 일베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베에 대응하는 일거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일거너스트. 근데 저희가 주목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분은 쓸데없는 거에 집착을 합니다. 정말 쓸데없는 거. 남들이 진짜 왜 저런 걸 많이 가지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되게 배가 고파요.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배고프다 그러다가 배고픔이 해결되면 잊어버리죠. 이 사람 배고프다 그러면 굳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트위터나 타임라인을 실시간 분석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언제 많이 배고프다 그러는지를 분석하는 그 배고파 고로케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요. 근데 굳이 또 쓸데없는 관심을 발휘해서 한중일을 또 다 조사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새벽 1시 제일 많이 배고프다 그러고요. 그리고 역시나 어느 날 또다시 쓸데없이 사람들은 또 배가 화장실 가는 거 언제 제일 많이 배가 아프다 그럴까? 또 아무도 관심 없는데 혼자 관심 가지고 조사를 하시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아침 9시 제일 많이 배가 아프다 그래요. 그냥 그런 식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 거 이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어떤 얘기 들으면 그냥 자기 호기심이 일어나면 그냥 조사할 뿐이에요. 그 이상은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3년 전부터 일본의 그 원전 사고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일본 음식은 물론이고 일본에 여행 가면 진짜 방사능 오염에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이슈가 됐죠. 그럼 사람들은 안 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공감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들면 언제나처럼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각 지역마다 그 방사능 지수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수집해서 숫자를 다 모으는 거죠. 모았는데 보니까 이게 수치가 얼마나 강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다 모아서 지도상에 강도별로 색깔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런 방사능 지도가 만들어져요. 보시면 후쿠시마 지역은 빨갛게 나오죠. 그리고 빨간색에서 노란색, 초록색에서 푸른색으로 할수록 안전한 걸로 나오는데 저렇게 딱 표현하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어디가 더 안전해요? 네, 보시면 이상하죠. 한국이 더 안 좋은 걸로 나와요. 그럼 방사능이 너무 와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한국이 자연적으로 화강암 구조라서 원래 방사능 수준이 좀 더 높습니다. 이걸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되게 큰일 났다고 얘기하다가 정책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오히려 지금이 그러면 일본 여행 가기 되게 적기다, 싸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당위성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측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행동을 하게 되죠. 약간 여담인데요.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갑자기 그 댓글상에서 막 이슈가 됐던 게 여기 지역 보이시나요? 여기 약간 오렌지색으로 나오죠. 자연적으로는 저 정도 색깔이 안 나옵니다. 저기 어디냐면 속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저걸 보더니 저기는 왜? 저기 도대체 뭐가 있지? 사람들이 궁금증이 막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종 음모론들이 다 나왔어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요는 그런 거죠. 사람들한테 느낄 수 있는 수단으로 보여주면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들여다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약간 좀 예술 분야의 연사들을 두 분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냥 앞에서 제가 지금 떠드는 것처럼 제 얘기 들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 그 여정을 같이 가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신혁 씨라고 좀 아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되게 진짜 일상에 우리 그냥 지루하다고 느끼거나 별 의미는 못 느꼈던 일상에 리듬을 찾아내는 거에 재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분이 세바시에서 이렇게 강연을 시작을 하셨어요. 이분 했던 작품만 보여줄게요. 그러면 여보세요? 엄마. 여보세요? 예, 부장님 많이 하셨어요? 여보세요? 예, 그럼요. 끝났어. 서류요? 전화했어. 지금 당연히 받고 저기 있어. 산도 조상이에요. 너? 내가 전화하지 말고. 아니 오늘 이렇게 끝난다고 했잖아. 나 지금 잘 풀렸다. 예. 엄마. 예. 시험 봤다고. 당연하죠. 만나 했지.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서울시. 엄마 좀. 그쪽으로 있다가. 엄마 내가 할게. 진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세상 관리야. 사정 끌게. 계속 달려이야. 나도 힘들어. 저는 제가 할 말이야.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아 저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일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걸로 주목할 수도 있고요. 아까 여정을 말씀드렸는데 이분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괜히 박수 치셨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이 멜로디가 무슨 노래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하이마트. 네, 이세바시에 오신 여러분들의 수준을 대변하는 아주 적절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하이마트 맞죠? 예, 맞아요. 맞는데 이 곡은요, 그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에 나오는 여자의 마음이라는 아리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이마트라고 한 게 맞는 게 여자의 마음은 원래 마트에서 물건을 이만큼 사고 싶은 게 여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을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이미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저 이야기에 들어오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진짜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역시나 이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다시 풀어냅니다. 저는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있는데 이 연년생 누나예요. 그 연년생 누나를 둔 남동생들은 아마 알 거예요. 누나를 누나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고충이 있죠. 그런데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싸웠어요. 이게 저예요. 이게 저희 누나예요. 이도의 완전한 불협입니다. 예,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누나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누나에게? 네, 그렇죠. 양보를 해라. 예, 똑같아요. 음악에서도 이 불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양보밖에 없어요. 사실 너무 시시해 보이지만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누나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너는 누나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동생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러면은 누나가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음이 돼요. 그런데 또 어머니는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시겠죠. 너는 동생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누나를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제가 또 양보를 해요. 그럼 이렇게 화음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시고 꼭 한마디를 더 하세요. 둘 다 똑같아.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씩 양보를 해서 이런 화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요, 너무 그냥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음악에서는요, 이렇게 불협의 충돌을 해결하지 않고 이것이 화음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요, 사실은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떤 관점의 전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요, 저와 저희 누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누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에는 아까 아버지도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맨날 싸워도요, 저희 가족은 이런 소리를 냅니다. 자, 이 불협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불협의 두 음을요, 다른 음들이 감싸 안아주면요, 이 불협은 더 이상 불협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의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요, 신기한 거는요, 이 불협이 다른 음을 만나면 이제 이 불협을 해결해야겠다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음악이 이끄는 대로, 이 소리가 이끄는 대로 한번 음악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협을 만났을 때 불협을 뭐 소통하면 됩니다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음악으로 풀어내는 거죠. 불협을 만나게 되면 서로가 양보하면서 화음이 일어나고, 또 너나가 사실은 그 불협의 요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냥 이렇게 모여 있으면 불협이 아니게 되는 거고, 또 그 속에서 또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정말 아름다운 음악으로 탄생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음악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그냥 듣는 것만 몸이 떨리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어떤 여정을 같이 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지 못했던 다른 측면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태를 표현했을 때 사람들은 감동하게 되고 그 이야기들을 참여하게 되는 거죠. 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앱만 좀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또 지금도 되게 많이 만나시면서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하다 보면 명함을 많이 주고 받으시죠. 하다 보면 근데 명함 관리가 되게 일이에요. 받았을 때마다 이게 막 쳐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인식 앱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인식시키잖아요. 근데 인식 정확도가 되게 떨어지죠. 근데 이 리멤버 서비스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일단 명함을 받잖아요. 그럼 그 명함을 찍어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리멤버 서비스 회사로 전송이 되고요. 거기 있는 18명의 비서가 직접 손으로 쳐놓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혁신적이죠. 인식도 100%. 그리고 그 정보들이 나 휴대폰에 동기화되면서 내 주소를 구글 주소라기도 모두 완전히 동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멤버 서비스가 설사 망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다 100% 무료입니다. 집에 있는 거 뭐 나중에 정리해 저희가 보관해 두시는 거 다 회사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다 무료로 해줘요. 정말 획기적이잖아요. 단기간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참여했죠. 순식간에 100만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돈을 어디서 벌까? 사실 누가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관계 정보가 되게 중요한 거죠. 다 모으게 되면 사람들의 관계 정보를 다 그려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링크드인 서비스처럼 그런 관계형 서비스들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회사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그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비타민이 아니라 그냥 먹으면 되게 도움이 되지만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비타민이 아니라 페인킬러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았을 때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그 뒤의 전략을 이렇게 이원화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강연을 방식으로 좀 보여드렸었는데 아마 어떤 얘기인지 느껴지실 거예요. 요는 어떤 거냐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막 시도하고 만들어내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봐줄까, 어떻게 하면 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퍼뜨릴까, 이런 게 가치가 아니고, 사실은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관심들이 다른데 그 각각의 관심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끼리 서로 엮이게 해줄 것인가, 이게 더 큰 가치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맨날 지겹게 듣는 매스로 욕구 5단계 있잖아요. 뭐 자아 실현해라, 꿈을 해라. 그렇게 봐도 그건 혼자의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성장하고 지속되려면 그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걸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 피라미드라고 부르거든요. 관심사들끼리 모여있을 때 서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더 증폭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알리고 싶고, 사람들과 같이 뭐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허락받을 필요 없이 그들의 관심들끼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맨날 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열정도 가져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도전해야 돼, 막 실패 두려워하면 안 돼, 자꾸 외부에서 불을 지피는 거 말고, 그럼 자꾸 두려워지거든요. 불 빼버리면 식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사들끼리 서로 만나게 해줬을 때는 전자레인지처럼 된다. 끌어넘치도록. 그러니까 맨날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야, 이거 빼고는 니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정신, 기본적인 어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제외하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 막 진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뭘 해볼까 막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여러분들한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이런 게 필요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남이 뭐 하는지 모를 때는 혼자 팀 되게 욕먹거든요. 그러니까 다 못튀잖아요. 근데 남이 뭐 하는지 자꾸 알게 되면요, 이제 남 눈치 안 봐요. 야, 우리끼리 하자. 끼리끼리 자꾸 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사실 다양성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요, 예전에는 다 실패해도 가운데 하나 잘 치면, 정규분포 가운데 잘 치면 대박 났어요. 삼성전자 휴대폰 생산 중수가 1년에 380종이 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 실패해도 하나만 성공하면 됐어요. 좀 심한 말이지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다 퍼져버렸거든요. 그들끼리 노는. 그래서 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는 도저히 사람들의 니즈들을 다 우리가 커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플랫폼이다, 앱스토어다, 생태계다, 인프라다 하는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는 그냥 사람들한테 우리 이야기 들으시고 우리 옷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들끼리 모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 눈을 뜬 많은 새로운 장들이 탄생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이런 레버리징 플랫폼으로 대표적인 게 테드 같은 것들 많이 보셨을 테고요. 세계 지성의 향연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고 49,000명이 뭐 음악, 영화, 축제, 기술 뭐 이런 것들을 2주일 동안 하는 컨퍼런스인데, 재밌는 건요, 이런 현장에 오셨을 때
주최 측이 밥상 다 뜯어놓고 밥 떠가지고 음식 막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모셔가지고 막 먹여주면서 야, 맛있다 그래줘 막 이런 식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그냥 밥상만 만들어 놓고요. 이제 밥만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한테 오히려 니네들이 만든 음식들 다 가져와봐. 그리고 그것들을 주최 측이 평가하잖아요. 그들끼리 1년 동안 다 오픈을 해놓고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놓고 투표를 하게 해요. 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거 나 이 사람들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투표를 하게 해서 그 모수들이 생기면 그들끼리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합집산을 하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에 49,000명이 2주일 동안 휴가 내고 2주일 동안 다 3일간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내고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결국 왜냐하면 뭔가 내가 알아주는 것들의 범위가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막 끌어넘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가셨을 때도 그냥 앉아놓고 꽂아놓은 자료가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나도록 해놨습니다. 제가 사실은 2010년부터 테드 컨퍼런스를 가기 시작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이런 거였어요. 밥을 먹으려면 6명이 모이지 않으면 밥을 안 줍니다. 이 비영어권 사람들한테 이게 정말 고통이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막 대충 듣는 건 들리는데 이 앞에 앉았는데 말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한마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머릿속에서 막 마음속에서 문장을 막 만들고 있죠. 속으로 막 What do you think? 막 생각 막 몇 번 외워가지고 용기 내가지고 상대방이 내 눈을 쳐다봤을 때 딱 말했는데 쉬지도 않고 말하죠. 막 머리 상대방이 아무 생각 없다 지금 막 떠드니까 갑자기 상대방의 첫 반응은 제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첫 반응은 What?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 머리 하얘져 버리고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아마 저뿐만 아닐 거예요. 되게 이렇게 모여있을 때 서로의 관심을 인게이징하는 것들이 습관도 안 돼 있고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엮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다 어색해요. 처음에는 처음 만났으니까.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 어디서 왔니? 뭐 하니? 그거 나도 관심 있는데? 야 같이 하자. 그들끼리 자꾸 만나는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에서는 뭐 저는 관심 없지만 그들끼리는 막 춤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뭐 아티스트끼리 막 모여서 이렇게 노는 거고요. 야간에는 또 스탠딩 파티하면서 사람들끼리 노는 거고 이러면서 그냥 계속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 그건 나도 관심 있는데 야 이거 진짜 나도 풀고 싶더라. 그 마음 많은 사람끼리 만나게 되면 뭐 몇 시가 되든 그렇게 계속 놀면서 하는 거고요. 여기 갔을 때는 막 새벽 4시까지 이렇게 막 토론하고 이런 게 정말 자연스럽거든요. 4시까지 이렇게 놀아도요. 6시만 되면 다 요가한다고 막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전 저는 뭐 이렇게 외국인이랑 요가를 해본 적도 없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 소위 말하는 케미스트리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해보고 싶거든요. 그거를 나 혼자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진짜 나도 그거 하고 싶더라. 그걸 만나게 되면 진짜 지속하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 알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 내가 중요하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할 거면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아무도 참여 안 해도 나 혼자 할 거였는데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하게 되고 근데 재밌게도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에반젤리스트가 돼서 주변에 더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들을 더 지속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장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거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TEDx라고 하는 이벤트죠. 전 세계 130개국에 1000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서로 활동을 하면서 각자 그들끼리 나 TEDx 누군데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식의 관심의 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이디어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런 관심의 장이 되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중국도요, 아시아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메이드 위드 차이나예요. 야, 우리 뭐 어떻게 해볼까? 그들끼리 계속 모이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이것들을 만나게 되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지금 강연 프로그램 되게 많은데 사실 테드로 인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생겼었는데 세마시트 그 중에 하나고요. 근데 진짜 이게 아이디어나 말로만으로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 이런 장을 만들어 놓자. 그러니까 저희들은 강연회와 더불어서 관심사들이 모이게 되면 그분들끼리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이분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들끼리 자꾸 모이도록. 그런 게 결국은 세마시로 하여금 굉장히 성장하게 만들어 놓고 또 관객 여러분들을 꽂아놓은 자료가 아니라 그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내면서 지금은 이제 뭐 일반적인 미디어보다 훨씬 큰 파워를 가진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되어버렸죠. 근데 동시에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는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봤거든요. 진짜 강연하고 끝나고 난 때 잠깐 사진 찍고 이런 거 말고 진짜 뭐 제대로 인게이징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에서요. 역대 세바시 모든 연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13개국의 이노베이터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고 1,500명의 규모의 사람들이 강연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환경에서 강연만 듣는 게 아니라
이틀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다 공개를 하시고 그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 한번 지속해보자 그런 시도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션 같은 것도 굉장히 뭐 강연도 되게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관심사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주제 중에 나 이거 진짜 참여하고 싶다 이런 것들 있으면 참여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쪽에 꼭 여기 참여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장들에 여러분들이 자꾸 오셨을 때 진짜 새로운 인연을 좀 만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면 이게 동작을 하는가? 제가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있던 회사가 이제 전 세계 사업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는 큰데 글로벌이고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진짜 그 유명한 S5 회사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13만 명이 있지만 정작 우리는 각자 일만 열심히 하지 실제로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뭐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다 움츠러 들어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새로운 건 별로 탄생하지 않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런 장에서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바쁘지 않아서 기꺼이 다 도와주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알고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 혹시 알아? 이거 혹시 알아? 좀 도와줄 수 있어? 하면 여러분도 기꺼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이 모르는 회사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별로 안 도와주고 싶거든요. 또 바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열려있는 쪽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걸 한번 정말 그런지 조직 안에서 그렇지 않을까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회사, 13만 명의 이 글로벌 회사에 어딘가에, 전 세계 사업자 어딘가에 빨간 풍선 9개를 숨겼어요. 풍선을 9개를 숨기고 이거를 메일과 메신저만을 사용해서 모두 다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캠페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도상에서 어디 숨겼는지 보고 계시는데요. 국내 5개, 해외 4개를 숨겨놨는데 도저히 이건 찾을 수가 없는 미션이에요. 저도 어디 있는지 모르도록 이렇게 숨겼거든요. 알게 되면 제가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찾겠어요? 내가 주변 찾아보고 못 찾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요구했던 거였거든요. 사람들한테 풍선을 못 찾아도 괜찮다. 찾는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려주기만 해도 만약에 누군가 찾았어요. 그럼 찾은 사람한테 10만 원을 주겠다. 근데 못 찾아도 괜찮다. 이게 그렇게 알려준 것만으로 그 사람이 10만 원 주고 찾았고 당신을 보내줬다는 이유만으로 반값 5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알려주기만 해도 내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또 못 찾아서 주변에 또 알려줬어요. 그럼 찾은 사람 10만 원, 이전 사람 5만 원, 이전 사람 2.5만 원. 다단계. 아시겠죠? 네. 다단계를 한 거예요. 그냥 주변에 뿌려주기만 해도 누군가 찾기만 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재밌죠. 과연 전 세계 숨겨놓은 이 풍선을 다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사람들한테 한 달 동안 공지를 해서 참여를 유도를 했어요. 근데 혹시 어떤 분은 그런 생각 들지도 모르겠어요. 5만 원, 2만 5천 원 막 이렇게 계속 반값이 줄어들다가 만약에 사람들이 못 찾아서 계속 퍼뜨렸다. 풍선이 계속 퍼져나가면 메일이 그러면 계속 돈이 불어나잖아요. 5만 원, 2만 원. 그럼 돈 갚는 어떻게 하려고? 이제 기억 혹시 이제 다 까먹으셨죠? 중학교 3학년 때 등비급수의 합을 혹시 기억하세요? 반씩 줄어들면 아무리 많이 퍼져나가도 그 합은 2의 R이거든요. 하나 찾는데 10만 원이니까 2 곱하기 10만 원. 그렇게 해서 아무리 많이 퍼면 하나에 20만 원인 거죠. 9개니까 180만 원.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총 쓸 수 있는 돈을 정해놓고 갔었거든요. 과연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애초에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메일과 메신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내는 걸 다 수집하면 어떻게 되죠? 누가 누구를 아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리멤버 서비스처럼 결국 사람들의 연결 관계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연결이 아니죠.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혹시 도와줄 수 있어? 물어보면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인 거죠. 진짜 저는 그게 가능할까를 확인해 봤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450명이 그래 나 못 찾겠어 주변에 메일을 보내줄게. 근데 저희가 한 번에 100명까지 메일을 보낼 수 있거든요. 45,000명. 근데 아는 사람이 겹칠 가능성 한 60%, 70% 정도로 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10,000명 이상이 어떻게 연결된지를 알 수 있다. 그 실험을 했었는데 예상한 게고요. 풍선을 다 찾아버린 거예요. 국내 5개를 2시간 10분 만에. 해외는 정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외는 영국에 있는 걸 마지막으로 45시간째 찾았어요. 이게 운이 좋다 싶어서요. 국내 회사 사업부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실험했습니다. 근데 그때 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거였어요. 제가 발견했던 사실은 이거였거든요. 왜 연결의 장이 중요한가를 제가 깨달았던 부분인데요. 인간관계 6단계 법칙 한 번쯤 들어보셨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6단계에 연결되어 있다. 근데 그냥 6단계가 아니라 이 커넥터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계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6단계 안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회사에서 한번 실험해보니까요. 놀랍게도 평균 2.4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한테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보내고요. 이거 혹시 알아? 근데 그 사람이 몰라요. 내가 메일을 받는 거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한 번만 더 물어봐주면 우리는 대부분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이 속에서 그냥 단순히 뭐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하나의 조직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실제로 회사 다닐 때 어떤 외부 커뮤니티에 들어가든 이 조직이 모양이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렇거든요. 다 각자 일하지 서로 연결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사람들 관계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몰라 이게 아니라 잠깐만 하고 주변에 한 번만 더 물어봐주면 여러분들은 관계 중심에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거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거에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왜 이게 워킹을 하는가? 이게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작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수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뀐다. 누구냐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뭐든지 아는 만물 박사 메이븐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물어보면 뭐 반드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뭐 물어봤는데 본인이 몰라요. 그러면 죄의식을 느낍니다. 아 미안 잠깐만 이러면서 주변에 꼭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죠. 그리고 누구든지 아는 커넥터가 있어. 입소문 전파자라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금방 찾아와죠. 잠깐만 내가 누구 아는데, 모르면 전화해서 찾아와서 이 사람 네가 찾는 그 사람이 알아 알려주는 커넥터 꼭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맨이라고 이 사람을 전문 용어로 혼구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혼구 혹시 들어보셨어요? 구라의 일종인데요. 그 혼을 담은 구라를 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냥 구라가 아니라, 보통 구라라는 말은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게 넘어올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홍보를 치는 사람은요 본인이 그걸 일단 먼저 믿어야 돼요. 그 말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5분만 같이 있으면 왠지 이 사람한테 간이라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신뢰감을 만들어준 사람이고, 그냥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잘 모르겠다 싶은 거에 확신을 심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라클이라고, 보통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막 이거저거 던지고 자기는 딴 데 가버린 경우도 많은데, 이 사람은 늘 그곳에서 이 일이 끝까지 완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공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결국은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가? 사실 이렇게 돼 있을 때 가장 혁신이나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메이븐이라는 말은, 만물박사라는 타입은 뭐든지 안다는 뜻은 외부의 새로운 지식에 관심이 정말 많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이게 왜 그런지 어떤 의미인지 들여다보고 그걸 주변 사람한테 알려주길 바래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혼구 전문가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우와 진짜 대단한데? 우리가 이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게 만들고, 그 사람이 커넥트를 만나 수많은 사람들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머지 오라클들이 이 일을 실제로 실현을 해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치하면 제일 좋다는 건데 우리가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걸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제 관심이 이거였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 관계에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역할에 따라서 움직이고 협력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놀랍게도 그냥 방에 때려 넣는 거예요. 막 때려 넣는 거예요. 카톡 그룹방 같은 걸 만들어 놓으시고요. 뭐 카페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을 만드시면 바로 부서지게 돼 있고요.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 물어보는 장을 만들어 놓으세요. 혹시 이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1.5수가 넘어가면 뭘 물어도 반드시 대답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질문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 질문에 대답하지 말려고 노력하세요. 난 저 질문에 나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답을 도출하지 않을 거야. 근데 한번 보세요. 내 이름은? 내 나이는? 이래서 제가 구단을 해요. 이일은이, 이이사, 이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누구든지 알면요. 누구든지 알면, 이거 다 하니까 이야기를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질문에 본능적으로 대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물었는데 다른 사람 대답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질근질해요. 결국 그런 거죠. 사람들은 질문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장에 들어가시거나 스스로 만드셨을 때 사람들이 참여 안 하면 어떡하지? 내가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꾸 물어보세요. 상대방한테. 이거 어떻게 돼요? 상대방 만약에 시니컬하면 딴 데 가면 돼요. 자기와 맞는 케미스트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이게 광고 영상의 일부긴 한데요. 제가 이따 설명드릴 내용인데, 요는 결국은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자기의 관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의 관심들을 서로 더했을 때 우리 사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자동차 회사의 그 아키텍처의 한 설명인데 너무 제가 생각하는 거에 잘 맞는 컨셉이더라고요. 이렇게 각자의 생각들이 연결됐을 때 저는 그게 공명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의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리를 좀 하면요, 요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관심사가 닿았을 때, 관심사로 닿았을 때, 야 이거 같이 하고 싶은데? 지속하고 싶은데? 이 지속하신 채널을 만들고 싶고 함께 협력을 하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뭔가 함께 가치를 창조하고 싶은 모든 시들의 가치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관심이 답이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결국 그런 관심이 일어났을 때 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컨셉으로 좀 차용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 번쯤 보셨을 아인슈타인의 산더스 이론을 차용을 해서요. 결국 마인드 오브 인트레스트, 관심이 에너지고 그 관심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가, 연결의 수가 많을수록 그 에너지는 기하급수로 커진다. 결국은 관심의 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후 동안 계속 경험해 보실 게요. 어떤 거냐면 마인드 스토밍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들어보셨죠?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 뭐 열정, 창의성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나의 능력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꺼내봐, 여기서 이야기 한번 해봐, 뭐 그런 식인데요.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공기고 케미스트리다. 결국 마음의 문제고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어떤 케미스트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막 사람들은 아무도 질문 안 하는데 혼자 질문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속에서 만약 있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보세요 그러면 질문 아무도 못해요. 왜냐면 혼자 지거든요. 근데 상황을 조금만 바꾸면 사람들 다 질문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종이를 하나 다 나눠드리고 예쁜 색종이 나눠드리고 다 질문 같은 거 쓰고 난 다음에 뭉쳐가지고 앞에 강사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 이러면서 막 없던 질문도 막 생각하게 되거든요. 상황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사람들 마음을 열어야 될 때 그리고 생각이나 감정을 창발시켜야 될 때 그걸 굉장히 직관적으로 공유하고 싶을 때 그리고 행동을 끌어내고 우리가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고 싶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전부 다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 얼마가 필요하고 사람들 얼마나 있을 때 공간은 어떤 형태일 때 이 모든 거에 따라서 1100가지가 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고요. 오후에 이제 여러분들 경험하시겠지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직접 체험해 보시면서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저희 한두 명의 전문가에 의해서 밥벌이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마음대로 그걸 가져가 쓰실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다 공개해놨어요.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족은 물론이고 여러분 조직이나 여러 하신 프로그램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전 조직에서 또는 밖에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과 같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명의 또라이 그룹들로 시작을 했었고요.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점점점 제가 있던 조직 내에서도 이 커뮤니티가 그들에 의해서 계속 커져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있던 조직에서는 6,000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대표이사까지 승진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서로를 다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알 뿐이에요. 근데 이 각자들이 모인 이 전체 보시면 되게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하나의 우리가 아니고요. 저마다의 우리들이 모였을 때 그 전체 에너지는 훨씬 큽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실험을 했었고 이제 나와서도 이렇게 세바시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막 사람들 혼자 튀면 막 웃어보세요, 막 움직여보세요 안 할 것 같지만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 참여를 합니다. 저런 부분들 결국은 어떤 단순히 트랙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사람들은 진짜 다 뭔가 참여하고 싶고 어떤 생각하고 싶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실험해요. 놀랍게도 이거는 국내에서 저는 끝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해외에서도 정말 주목을 많이 하게 됐고요. 세계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게 3위에 드는 아마존 자포스가 원래 혁신 사례를 소개하게 되고 테드의 대표 크리스 앤더슨이 극찬을 하고 제3산업연맹의 제레미 릴슨 교수 아시죠? 이런 분들도 야 진짜 대단하다 얘기를 하시고 이거 외에도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는 주제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이런 말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요는 열정, 창의성, 우린 자꾸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남들이 모르는 막 나만의 걸 만들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내 안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있는 공기입니다. 케미스트래요. 남녀 간의 사랑과 비슷하죠. 결국은 저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요 공기 중에 떠있는 어떤 공기 중에 떠있는 어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화살을 쏘듯이 공기 중에 있는 걸 맞추는 거죠. 그 케미스트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장에서 함께 활동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로 좀 여러분들한테 어찌 보면 제가 했던 말은 좀 반할 수 있지만 잠깐만 제가 경험했던 세계에서 몇 가지 조언만 좀 드리면요. 하나의 어떤 생각이나 자세의 문제거든요.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남들이 모르는,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의 것을 가지는 게 되게 경쟁력이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걸 생각해도요, 그걸 정말 이 사람 진짜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걸 누가 알까요?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뛰어난 걸 알아도요, 사람들 몰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사람들 이야기해버리면 다른 사람 내 거 뺏어가지 않을까? 그것도 정말 유치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정말 괜찮다면요, 이게 내가 만약 오히려 사람들이 내 걸 테이크해가고 싶어, 내 걸 뺏어가고 싶어, 그러면 그 아이들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공개해도요, 사람들 별로 안 가져가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거 있을 때, 이건 내가 하는 거 되게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결국은 사람들은 그냥 나만 겨울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무제한으로 돈을 대드릴게요. 그럼 해외여행 보내드릴게요. 어디 가고 싶을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열의 9은 반드시 포함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유럽, 그렇죠? 유럽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열의 또 많은 장소는 프랑스. 프랑스 어디요? 프랑스 파리. 파리에 뭐가 있어요? 아는 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뭐 이런 거밖에 없죠. 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죠. 파리, 그리고 좀 약간 구성하게 루브르 박물관 이런 거 알죠? 전 또 물어봐요. 루브르 박물관에 간다. 그럼 루브르 뭐 가서 뭐 보고 싶으세요? 아는 거 하나밖에 안 떠올라요. 대부분 이 모나리자가 떠오르죠. 근데 학교 과정에서 혹시 이거 외우라고 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모나리자까지 생각해내요. 왜 그럴까? 실제로는요, 모나리자는 인터넷에서 사본이 가장 많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이 된 건요, 진짜의 가치가 커져요. 진짜 그렇죠. 이것도 참 종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각자 종교에 따라 생각하시면 돼요. 종교의 핵심은요, 예를 들면 기독교다, 믿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인 거죠. 스프레딩이에요. 불교도 무지상부시라고 해서 결국 스프레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방송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릴 때요, 그 존재는 가치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빛이 되거나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거나 그 빛을 세상에 비추거나,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가치를 가집니다.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을 때 그건 진짜 가치가 되고 그건 하나의 심지어 문화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 혼자 사람들이 몰래 막 이렇게 해야지, 그래봤자 요만한 아이들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자꾸 끌어오는 게 아니라 자꾸 다가가서 퍼뜨리세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있는데요, 그 선배가 어느 날 저한테 동문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밥을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놀았는데 어떤 한 선배가 중간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밥 먹다가 누가 중간에 일어나요. 그러면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야단을 치시면서 당신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그 가는 선배를 끝까지 배웅을 하는 거예요. 2층이었는데 2층에서 엘리베이터 같이 내려가서 그 선배가 저기 가면서 안 보일 때까지 가서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짜증났었거든요. 왜 나한테 이렇게 괴롭히지? 근데 올라오면서 하는 선배가 하는 얘기 그거였어요. 네가 어디 모임에 갔을 때 그 모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고. 누가 가장 모임의 중심이 될까요? 우리는 보통 이 파티를 주최한 사람 이런 생각 많이 하지만 그 선배의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그 파티의 제일 중심이 되는 사람은 너한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라고. 그냥 누가 있지? 잘 모르겠는데 당황스럽고 막 사람들 끼지도 못하겠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여기 일행 있으세요? 혼자 오셨어요? 소개시켜드릴까요? 데리고 오면서 사람한테 인사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진짜 고마운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다 내 눈에는 그 사람 계속 주목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결국 관계 중심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그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사람, 그 사람도 진짜 고맙거든요. 이게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먼저 다가가고 닿는 사람.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혼자 끌어안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자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되게 이럴 때 제가 한 예를 들게요. 뭔가 뭐 지진이 생기거나 뭐 쓰나미 같은 사고가 생겼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고 난 다음에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 뭐 후원이나 기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부하시죠. 어떤 분들은.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기부하신 분, 후원하신 분들이 그럼 주변에도 야 이거 너도 같이 후원하자, 너도 기부하자 라고 말하느냐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수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떤 걸 봤을 때 내가 주변에도 퍼뜨리고 싶은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한 걸 따라할 수 있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훌륭한 강연자다 그러면 여러분의 강연을요 심지어 스크립트를 PPT에 스크립트를 다 담아 놓으시고 사람들이 그 스크립트가 포함된 파워포인트를 다운로드 받게 하세요. 그들이 그 스크립트 그대로 읽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들에서 퍼져나가거든요. 결국은 그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마지막 이야기인데 실제로 보면 발전기 원리처럼요. 발전기가 보통 자석의 N극 S극을 교차하면 생기는 에너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끌리고 주목하는 건 결국은 현재 나의 상태와 기대 상태를 자꾸 교차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 지금 사실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꿈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아직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또는 방법을 안다면 정말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걸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요 자기가 현재 있는 상태, 기대 상태, 현재 상태, 기대 상태를 자꾸 왜냐하면 그 속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지를 자꾸 이야기하게 되고 나도 그걸 들으면서 자기의 바람을 자꾸 떠올리게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 관점들, 그런 것들을 자꾸 한번 만들어 보시고 고민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를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결국은 나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관심에 닿을 수 있는 것들. 이 되게 말장난입니다. 그냥 내가 없는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진짜 계속 하고 싶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동시에 그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접점이 사실은 혁신을 만들어내거든요. 여기 제일 중요한 가치는 이겁니다. 누가 뛰어나냐 누가 참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관심의 장을 또 참여하시고 만들어내는 거다. 못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이미 그런 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연결하시는 것. 그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관심들을 드러내시고 다가가시고 물어보셨을 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 들으시고 난 다음에 뭔가 나도 지금과 다른 국면에 뭔가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싶다. 연결하시고 다가가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